6월 모의고사 20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20번의 요지 주제는 자녀를 서로 비교하는 발언을 자제해라. 비교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자녀를 비교하지 말라. 그래서 원래 원문의 제목이 Don't inflame, 불꽃을 일으키다라는 뜻이거든. flame이 불꽃이라서. 그러니까 inflame, 불꽃을 일으켜라, 막 질투심을 부추기다 이렇게 쓴 거예요. 뒤에 그 자연스러운 아이들의 질투심을 부추기지 마라. 경쟁의식을 강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의 사이에. 자, sibling rivalry 이게 지금 핵심어예요. sibling이라는 건 이제 형제 자매 간에 같은 동기 간에라고도 얘기하지. 그러한 경쟁심은 is natural, 자연스러워요. 특히 between strong-willed kids, 강한 의지를 가진 아이들 사이에서는 strong will이 있으면. So as parents, 부모로서 one of the danger,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가 제일 나쁘다는 거야. 자, 어떻게 아이들을 비교하는데 unfavorably하게, 좋지 않게, 비우호적으로. 그러니까 on이 붙어있기 때문에 우호적이지 않은 거예요. with each other, 서로서로를 비교를 하는 건데 우호적이지 않게. 자, since 왜냐하면 이유가 되겠죠. 자, they are always looking for a competitive advantage. 그들은 항상 찾고 있는 중이거든. look for, 찾다. 계속 찾는 거야. 뭐를? 경쟁적인 이득을, 뭐 장점을, 경쟁할 만한 그런 어떤 어드밴티지를 찾거든. 비교 우위라고 얘기를 해요. 비교 우위를 찾거든. 비교해서 내가 더 뭘 잘하는지를, 비교적인 장점을 찾는 거야. 비교 우위라는 게. 내가 쟤보다 이걸 더 잘하네. 심지어는 머리 길이, 뭐 같은 여자 형제라면 쟤는 나보다 머리가 1cm 더 기네. 뭐 이런 걸로 자존심 상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 동생인데 뭐 나보다 머리 길어. 뭐 이렇게. The issue, 그 쟁점은요, is not how fast a child can run. 아이들이 얼마나 빨리 뛸 수 있느냐가 아니라 but who crosses the finish line first. 누가 그 결승선을 먼저 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가 아니라 누가 먼저 결승선을, 그 피니쉬 라인을 크로스 넘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봐야지 그 과정에서 비교를 하지 말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boy, 예를 들면 얘가 지금 빠져있지만 for example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한 소년이 does not care how tall he is. 그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요. care는 신경 쓰다니까 신경 쓰지 않아. He is vitally interested in who is tallest. 그는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관심을 가져. 어디에? Who is tallest. 누가 가장 큰지에. 그래서 그가 크다라는 것에는 신경 안 쓰고 누가 가장 큰지. 나도 충분히 큰 키인데 그 형제나 자매가 더 크면 난 작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So children systematically, 체계적으로, 아이들은 체계적으로 measure, 측정을 해요. 또는 평가하다 라고 봐주면 돼. 같은 뜻인 evaluate가 있습니다. 자,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는 거야. 무엇에 반해서? 그들의 동년배들, 동료들. 특히 동년배를 얘기해줘. 같은 나이에 대해서. 그래서 on everything, 모든 것에 관해. From skateboarding ability부터, 그러니까 스케이트보드 타는 능력에서부터 어디까지? Who has the most friends? 누가 가장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는지까지. 되게 사소한 문제인데 이런 거에까지도 그들의 그 동년배들의 against, 이제 맞서다라는 의미인데 굳이 우리가 여기서 해석을 맞서다라고까지 안 하고 같은 동년배들에게 이렇게 그들 스스로를 체계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가. 대야 특히 그들은 특히 아주 예민합니다. sensitive는 예민한이고요. sensible은 이해할 만한이란 뜻이야. 잘 이해하는. 이 자리는 예민한, sensitive가 들어가야겠지. to any failure, 그 어떤 실패인데 그게 어떤 실패냐면 that is talked about, 얘기가 되어지는 거야. 얘기되어지는.
얘기들 그것에 관해 얘기되어지는데 주로 아주 개방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는 그 어떤 실패에 대해서도 예민한데 개방적인 상태야. 사람들 있는 데서. 자, within their own family. 그들 가족들 내에 개방적으로 그 어떤 실수여도 얘기가 되는 거 싫어하는데 accordingly 그에 따라서 자, 부모들 who want a little peace 약간의 그러한 평화를 원하는 그러한 부모들은요, 집에서 should 반드시 guard against 그러니까 비교 우위라는 비교하는 말을 comparative 비교하는 그러한 말들을 계속 유지하는 거야 아니면은 guard against 막는 걸까? guard 막는 거예요. 그렇지? 이걸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야. 막다 이런 뜻 쓴 거죠. 자, 네, routinely 그게 어떤 말이냐면 그런 그 비교하는 말들은 routinely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이런 뜻이야.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favor one child over another. 그 favor 한 아이를 다른 아이보다 나머지 다른 아이보다 두 명이라고 봤을 때 더 우호적인, 더 우호하는, 그러니까 더 좋아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 말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to 이러한 원칙을 깨는 것은 violate 규칙이나 법규를 깨다예요. 규칙을 깨다, 어기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러한 원칙을 이거는 원장이 아니라 누구야? 교장 선생님이에요. 교장 선생님. C8 그치? 서플 발음은 똑같아요. 서포 근데 이거 그대로 읽는 C8 그치? 욕 안 했어. C8 교장 안 돼. 교장 선생님이 욕하셨다. C8 이렇게 그치? principle 원칙입니다. 원칙 이게 교장 선생님 안 들어가. 자, 그래서 이 원칙을 깨는 것은요. violate 하는 것은 is to set up even greater rivalry 훨씬 더 큰 경쟁심을 rivalry를 set up 설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큰 경쟁심이 생기게 하는 거야. 그들 사이에서.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여기서 봤을 때 여기 요 문장 표현이랑 여기 빈칸 그리고 여기 빈칸 넘어갑니다. 21번 21번 주제는요. Habits and behaviors 습관이나 행위가 make invisible 보이지 않는 phantom 유령의 이런 규칙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리고 constraint 제약하다. 제약하다가 뭐야? 한정시키다. 막는 거죠. 그치? 그래서 막아버려요. 우리의 생각을. 그리고 keep us 우리를 계속 inside an invisible fence 여기에 내부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invisible visible이 보이는 이겠지? 눈에 보이지 않는 fence가 뭐지? 담 눈에 보이지 않는 담장 속에다가 날 가둬놓는 거야. 뭐 하지 않고서 without us 우리가 없이 even being aware of 우리가 의미상주입니다. 얘네들의 동명사의 의미상주어예요. 얘를 주어처럼 우리가라고 해석하면 돼.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다라는 표현을 한 단어로 뭐로 고칠 수 있냐면은 unconsciously 라고 쓸 수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의식하지 못하고서 의식하지 않고서 잘 모르는 채로 그러니까 습관이나 행동들이 보이지 않는 규칙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생각을 자유롭게 더 뻗쳐나가는 것을 막아버리고 제약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보이지 않는 담 속에 가둬놓는데요.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습관이 무서운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이 제일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 Author Elizabeth Gilbert tells, 이 사람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작가입니다. author. The fable of great saint, 아주 위대한 성인의 한 성인인데
성인이 다 큰 성인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이야. 공자, 맹자 이런 예수님 이런 분들 우리는 세인트라고 불러요. 한 세인트에 대한 우화인데 성인에 대한 우화인데 who would lead his followers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되겠지. 추종자들을 이끄는 사람인 거야. in meditation 어떤 명상에서 명상은 가정으로 명상을 이용해서 자 just as the followers were dropping into their zen moment 이 zen이라는 것은 그 중국어에서 온 말을 영어로 바꾼 형태로 보는데 선을 얘기해줘. 참선을 행하다 했을 때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선을 구합니다. 뭐 이런 식의 순간인 거야. 약간 이렇게 명상으로 뭔가 얻는 그 순간인 거야. zen moment. 선의 순간 이렇게 했대. 그래서 그들의 명상 도중의 순간이라고 보면 돼요. 그 zen moment 속에 빠지고 있을 때, 그렇지? just 막 뭐뭐 했을 때 예, just as가 뭐뭐처럼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뭐뭐 했을 때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막 뭐뭐 했을 때. They would be disrupt. disrupt이 방해하다야. 그럼 be disrupt는 방해받다가 되겠지. 누구에 의해? 고양이 한 마리인데 They would walk through the temple. 그 사원을 통해서 걸어가고 있던 고양이에요. 자, 무슨 소리를 나면서? meowing, bothering. 그러니까 meowing, 그러니까 야옹거리면서 그리고 방해하면서 얘도 방해하다야. bother. 모두를 방해하면서. 그치? 그러고 있는 고양이에 의해 방해를 받아요. The saint came up with a simple solution. come up with는 무엇을 고안해내다. 갑자기 좋은 생각을 떠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단순한 그런 해결책을 떠올립니다. 솔루션을. He began to tie the cat to the pole during meditation. 그 폴이라는 것은 막대기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기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기둥. 사원 집 같은 데 있는 기둥. He began to tie. 그는 그 고양이를 묶기 시작했어요. 묶다죠. 막대기에다 묶어놨어. 자, during meditation sessions. 영역, 구역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명상 시간 동안에 명상 시간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이 해결책은 아주 빠르게 developed into 발전해 나갔습니다. 무엇으로 발전했다? 자, ritual 또는 confusion. 혼란함이고 ritual은 의식이래요. 의식. 재래의식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의례. 그래서 rite, ceremonial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어요. tie the cat to the pole first. 처음에 이제 습관이 된 거야. 고양이가 방해를 하기도 전부터 고양이를 이제 그 기둥에 묶어버려. 그리고 명상은 두 번째가 되는 거야. 그래서 when the cat eventually died of natural causes 자연스러운 어떤 원인들로 인해 고양이가 죽어버리면 그 종교적인 crisis, 위기죠, 위기. 이거는 위기고 얘는 안도감이에요. 종교적인 위기가 나타나. 왜? 우리 의식을 했었는데 중요한 의식 하나가 없어지잖아. 고양이 묶기라는 게. What were the followers supposed to do? 그러면 이 추종자들은 무엇을 해야만 할까? Be supposed to do는 뭐뭐를 하기로 되어 있다. Be supposed to가 뭐뭐 하기로 되어 있던데 지금 뭘 해야만 할까? 이 정도의 의미를 쓰면 돼요. What should they do?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뭘 해야만 했을까? How could they possibly meditate? 그를 어떻게 가능하게 명상이라는 걸 가능하게 할까? Without trying the cat to the pole. 그 고양이를 막대에다 묶지 않고서. 왜? 의식이 되어버렸으니까. 이걸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아까 얘기했던 habits and behaviors예요. 그게 invisible 규칙을 만들어낸 거지. 고양이 묶기. invisible 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 위에서 자, this story illustrates 설명해 줍니다. 무엇을? What I call 내가 소위 이른바 뭐뭐 내가 뭐뭐라고 부르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 내가 뭐라고 부르는 것? Invisible rules.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이라고 부르는 것. 자,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은 바로 고양이 묶기죠. 이 이야기에서 tie the cat to the pole first. 이거. 자, these are habits and behaviors. 이것은 습관과 행위입니다. 어떤 행위냐면은 that have unnecessary. 중요한 건 지금 불필요하게 rigidified.
불필요하게 rigid는 엄격한이거든. 그래서 불필요하게 엄격하게 되어 있는 이란 뜻이니까 아마도 굳어진 이렇게 보면 돼요. 불필요하게 굳어진 무엇으로? 규칙으로. 자, 다시 한번. 이것들은 습관이나 행위인데 불필요하게 굳어져 있는 have unnecessary rigidified. 지금 have ppc예요. 이미 굳어져 있는 어떤 규칙으로서 굳어져 있는. 여기도 전체적으로 좋아요. 중요해 보여. So they are unlike written rules. 그들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들은 unlike 뭐뭐와는 다르다. 자, 적혀진 규칙. 그러니까 문서화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문서화된 규칙들과는 다른데 which are visible 하죠. 왜냐하면 글로 쓰여져 있는 규칙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 자, 그래서 문서화된 규칙들은 appear, 나타나요. right there, 바로 거기에 있어. in the standard, 바로 그 어떤 그 기준에, 그 스탠다드의 어떤 기준에 있는데, 자, 어떤 기준이냐면 operating procedures, 어떤 그런 과정을 수행하는, 그리고 can be amended, 수정되고 delete, 삭제되다. 수정되거나 삭제될 수 있고 또는 수행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준으로서 그 자리에 정확하게 존재를 해요. 얘는 비교를 쓰고 있어. written rules는 지금 invisible rules와 비교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얘네들은 보이죠? 보인다. 그래서 비교를 하죠.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지? 보이고 바로 거기 있고 고칠 수 있고 수정이 가능하고, 그치? 진행이 되어질 수 있는데 수정이 되어질 수도 있어. amended도 되고요. 그리고 deleted도 삭제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규칙은 이 위의 것들을 전부 할 수 없어요. 보이면은 이렇게 수정하고 고칠 수 있으면 얘는 수정도 안 돼. 고치기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돼. 자, 보이지 않는 펜스를 쳐놓는 거야. 우리의 무의식성에. 자, 비록 written rules가 빈칸 조심해주세요. 여기 대조군입니다. 지금 written은 누구의? invisible rules의 대조군이에요. 적혀져 있는 그 rules는 can be resistant to change. 변화하는 데 있어서 저항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것 봐, 우리 바뀌면 안 돼. 이거 지켜야 돼라고. 하지만 invisible ones, 어떤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은 그냥 변화하는 걸 저항하는 정도를 넘어서 좀 더 굳어져 있을 수 있어요. stubborn, rigid, 엄격한, 굳어진, 융통성 없는, inflexible, obstinate, 변함없는, 변하지 않는, stubborn, 굳건히 굳어있는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겠지. 단어 조심해주세요. They are the silent killers. 그것은 아주 고요한 킬러들입니다. 여기서 they는 invisible rules죠. That constraint, 우리를 제약시키는, 우리의 생각을 제약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보이지 않는 펜스에 묻어져 버리는, 자, 뭐 없이 우리가 심지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그래서 인지하지 못한 채로를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다고? unconsciously예요. 원 문제는 이렇게 썼었네. unconsciously라는 단어를 without us even being aware of, 인식하지 못하게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원문 꼭 한번 읽어주세요. 도움 되니까. 자, 22번 주제는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크게 처음부터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작은 습관을 이제 바꿔주는 거야. Get more exercise with smaller habits. 더 작은 습관들로 더 많은 연습을 해라. 그치? 자, 너무 뻔한 얘기라 쉽습니다. 자, when it comes to 라는 것은 전치사로서 뭐뭐에 관하여. 자, the decision to get more exercise, 더 많은 운동을 하고자 하는 그 결심에 대해서 you are setting goals, 당신은 목표들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냐면 that are similar to, 뭐뭐와 비슷하다. 자, 무엇과 비슷한 목표냐면은 자, running, 달리기와 비슷한 그런 목표인데 running a half marathon, 뭐 절반의 마라톤이지, 그치? 42.195를 반으로 뛰는 거야. with very little training, 매우 적은 연습 가지고서. 그러니까 연습이 적어.
연습을 거의 안 한다는 거야. 그리고 하프 마라톤을 뛰어. 하프지만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이야. 그냥 마라토너저도 생각해도 돼. 연습 안 하고 마라톤 하는 거 불가능해요. 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야. 결정을 할 때. 자, you make a decision to buy a gym membership. 여기 첫 번째 예시가 돼요. 자, example 2로 한번 해볼게. 당신은 어떤 결정을 하는데 to buy a gym membership. 그러니까 뭐 체육관 멤버십을 사기로. 그리고 결심해 뭘? To spend an hour at the gym every day. 매일마다 짐에서 1시간 동안 운동하기로 해요. Well, 아마도 you might stick to that. 너는 그것을 고수하다,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계속하다라는 뜻이야. For a day or two. 하루 이틀은 계속하겠지. But 하지만 chances, 기회들은, 가능성들은 여기서 chance는 가능성입니다. 그치? 기회들 또는 가능성들은 chances are라는 표현이 나오면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아마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아마도 뭐뭐일 거다. You won't be able to continue. 너는 계속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치? won't be able to. 뭐뭐 하지 못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To meet the commitment. 그 약속. 여기서는 약속으로 보세요. commitment. 그 약속을 충족시키는 걸 계속 못할 거예요. 충족. In the long run. 장기적으로는. 자, 예시 2번이죠. 예시 1번, 예시 2번. 둘 다 뭐야? 큰 목표를 가지고서 너무 빡빡한 계획을 세우는 거야. 자, if, 만약에, 그러나. 자, 이제부터 이제 해결책을 주겠지. 그러나. If you make a commitment, 네가 어떤 약속을 해. make a commitment. 뭐 하기로? To go jogging for a few minutes a day. 하루에 몇 분 정도만. 좀 스몰하죠, 이거? 이거 지금 그 스몰해요. 스몰 헤빗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지, 그치? 자, 작은 습관을 만들어내요. 또는 adding a few sit-ups. 몇 번의 sit-up을 해. 약간의 sit-up을 하는데 to your daily routine. 너의 매일의 루틴에서 잠들기 전에. 그리고 then you are far. 그러면 만약 이런 걸 한다면 you are far more. 훨씬 더 뭐일 것이다? are likely to stick to. 고수할 것입니다. 당신의 결심을 더 잘 지킬 것입니다. and 그리고 to create a habit. 그러니까 어떤 습관을 만들어낼 것이에요. that offers you. 당신에게 제공을 해주는 장기적인 결과를 제공해주는. 핵심은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로? 작게 시작하세요. small을 시작해주세요. 자, small habit 주제입니다. lead to long-term success. 장기간의 성공으로 이끌어줍니다. 쉬운 문제. 원문 결론이 뒤에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단어들이 좋네. You will see dramatic change. 당신은 극적인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극적인이에요. 극적인. 뭘 한다면? 뭐 할 때? 당신이 incorporate the concept of tiny bears. 결합할 때. 뭐를? 그 개념을. 무엇의 개념? 작은 행위들을 무엇과? 키스톤 헤빗과 핵심 습관과 잘 결합을 해줄 때. 그럴 때 어쨌든 tiny behaviors를 얘들 small habits라고 봐주면 돼요. 이렇게도 표현하는 작은 행위들이라고. 자, 그 다음에 23번 20, 21, 22, 23 네 번째 문제지? 자, 23번 주제는 창의성은요. 창의성 as the realization imagination. 어떤 상상력의 실현으로서의 realization, 실제로 만들다니까. 그래서 실현화, 상상력의 실현화로서의 창의성. 그러니까 창의성을 세상엔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상상력을 실천하는 거야. 그치? 그게 진정한 창의성이야. 머릿속에 있는 게 눈에 드러날 때. 그래서 실현화라는 단어, 실천이라는 단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realization. 상상력을 어떻게 실현하는지 보자. creativity, 창의성이라는 것은요. is a step further on from imagination. a step further, 한 단계 더 나아감. 어디에서부터? 상상력에서.
그러면 그 한 단계가 뭐야? 상상력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창의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imagination에서요. 창의성, creativity로 나아가는 건데 그 과정 속에 one step이 있다는 거야. a step further, 한 단계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realization이 되겠지. 그치? 처음에 얘기했던 실현. 자, 그래서 이 실현의 단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할 것 같아. 그게 바로 실현이에요. 자, imagination can be an entirely private process of internal consciousness. 상상력은 전체적으로 아주 개인적인 과정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개인적인 그러한 과정이 됩니다. 사적인 무엇의? internal consciousness, 내적 의식에, 내부 의식, 내 마음속 의식에 굉장히 사적인 거야. 그러니까 상상력은 나만 갖고 있는 거잖아. 남을 말하지 않으면 남이 어떻게 알아, 그치? 그래서 상상력의 중요한 점은 뭐야? 굉장히 프라이빗해요. 나만 알아. 인터널하고 내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프라이빗해. 나만 아니까. private, 그치? You might be, 너는 아마도 lying motionless on your bed. 누워있을 거야. 누워있다. 굉장히 정적이죠. 가만히 있는 거야, 상상력은. motionless, 움직임이 없이. 뭐뭐레스가 붙으면은요, 뭐뭐가 없는 이야. 그러니까는 움직임 없이.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는 거야. 자, in a fever of imagination. 그 상상력의 열기 속에서, 이러면 진짜 좋겠다. 그치? 이러면 좋겠어. 내가 코로나 신약을 발견하면 좋겠어. 뭐 이렇게. And no one would ever know. 그리고 아무도 아마 모를 겁니다. 상상은 그렇죠. 그래서 여기 빈칸 조심. imagination 자리. 이 문장은 다 상상력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private imagination, 사적인 그런 개인적인 imagining, 그러니까 그 상상하기는 어떤 결과도 끌어내지 못합니다. 세상에 전혀. No error. 앞에 부정어가 있으면 atall이 맨 뒤에 붙어서 전혀를 강조해주는 의미일 뿐이야. 그냥 없다고 쳐. 그러니까 그 어떤 결과들도 가지지 못해요. 세상에. 자, creativity, 창의성은 does, 그래요. 창의력은 뭘 준다는 거야?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자, 그럼 자, imagination은 결과가 없어. 하지만 creativity는 뭔가를 던져줘. outcomes를 준다고. 그럼 여기에 연결사로 however 만들어 넣어도 괜찮겠네. 자, being creative, 창의적이라는 것은요, involve, 포함합니다. doing something, 뭔가를 하는 것을. 자, 뭔가를 하는 것의 반대말이 뭘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 motionless, 누워있는 거. 그치? 모잉이 아니라고요. motion. 움직임 없이 lying, 누워있는 거. lying motionless하고 반대적 개념이지. doing something은. 이건 굉장히 프라이빗하지 않아요. 자, it would be, 그것은 아마도 odd to describe. 자, odd는 이상한이란 뜻이야. 그것은 아마도 이상할 거야. It would be odd, 뭐 하는 것이? 가주어죠. 진주어. to describe, 묘사하는 거. 무엇으로써? 창의적인 사람을 묘사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면 who never did anything.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그러한 창의적인 사람으로서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해. 그치? 뭐? 이거 문장 구조가 도치가 됐네. 여기 좀 조심해야겠다. 왜냐면은 describe는 타동사거든요. 목적어가 안 보여서 이상한 거야. 무엇을 묘사하단 말이야. 반드시 뭐뭐를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너무 뻔뻔하게 없어요. 바로 as가 나오죠. 그럼 as creative까지가 이 형용사라서 someone을 꾸미는 것처럼 보이는데 someone 꾸미면 someone creative 이렇게 써야 될 것 같고 뭐 어쨌든 이게 삽입이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없어야 될 게.
그럼 describe의 목적어는 someone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묘사하는데 어떤 누군가냐면은 결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누군가를 이 뒤에다 as creative가 원래 여기 있었던 거야. as creative. 창의적인 것으로서, 창의적이라는 것으로서 묘사하는 것은 매우 이상합니다. 이 가주어고 이 to describe가 진주어고요. 이게 지칭 추론으로 it을 creativity로 연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상한 거야. To describe someone creative. 누군가를 as creative. someone은 creative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someone 누구냐면 아무것도 안 한 사람.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을 creative라고 하는 건 이상하잖아.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뭐야? realization을 하지 안 한 사람이지. 즉 이거는 뭐 한 사람이야? 그냥 상상만 한 사람이야. 절대로 상상만 한 사람은 크리에이티브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그치? To call someone, 누군가를 창의적이라고, 누군가를 창의적으로 부르기 위해서, 창의적이다라고 부르기 위해서 suggest, 부르는 것은이네요. 주어의 뭐뭐 하는 것은 소리. 자, suggest 암시합니다. 시사하다. 이런 점을 시사하다라고 보면 돼. 어떤 점을 시사하냐면 그들이 actively 굉장히 능동적으로 뭘 하고 있다고? producing 만들어내고 있어. 무언가를 in a deliberate way 어떤 사려 깊은 굉장히 열심히 고의적인 의도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인 방식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의지 있는 이런 의도로 이해를 해주면 돼. 의도 있다는 게 여기서는 아주 의지 있는 방식이야. 생각을 하고 하는 행동이야. 그래서 반대말이 accidental, 이건 우연이에요. 우연히의 반대 개념이라고 봐주면 돼. 자, 다 계획적인 거야. 다 드러내려고 일부러. So people are not creative. 사람들은 창의적이지 않아요. In the abstract. 그 추상적임 속에서. 그러니까 추상적임 속에서는 절대 크리에이티브 할 수 없어. 추상적이라는 거 드러나지 않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돼. 드러나지 않은. 즉 내적인 너의 머릿속에만 있는 거야. 추상이란 건 머릿속의 생각이거든. 그래서 they are creative. 추상도 우리는 creative가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imagination일 뿐이야. 그냥 상상일 뿐이야. 그치? 자, they are creative. 그들은 창의적입니다. in something, 어느 것에 있어서, 뭔가 있어서. 여기서 something 의미하는 게 참 중요한 게 뭔가라는 건 보이는 오브젝트, 물체거든요. physical object가 되는 거야. 즉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 비저블한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고 존재하는 거고 실질적인 것. 그러니까 실체라고 이해를 해서 해석을 해주면 좋겠어. 콘크리트는 구체적인 이란 뜻이에요. 이거 다 형용사인데 앞에 더를 붙여 명사화 시킨 겁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가 추상명사가 되거든. 구체적인 것 이렇게 이해해주면 돼요. 그래서 in mathematics 수학에서라든지 공학에서라든지 수치가 드러난다든지 수적으로 공학이라든지 기계공학적인 거, 글쓰기, 음악, 비즈니스 이거 다 결과물이죠. 상상의 결과물이죠. 상상의 결과물. 이게 존재해야지만 이게 바로 realization이지. 실현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는 creative라고 얘기해. 그래서 creativity는 involves 포함하고 있어요. Putting your imagination to work. 너의 상상력을 실현하게 하는 것, 직접 일하게 하는 것, 실현시키는 것. 그래서 in a sense, 어떤 측면에서 상상력이라는 것은 수반되어 applied, 적용된 거야. 뭐가? 상상력이 적용이 된 것. 그래서 여기서는 실현된 것이라고 이해해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단어 realized 단어 꼭 알아주세요. realize, 실현시키다. 자, 그 다음에 24번. 자, 요지는 not to bury the lead. Put the most important information first in news writing. 뉴스 라이팅을 할 때 not to bury the lead, 묻다요. 매장시키다. The lead,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주요한 것 이렇게 해주세요.
더 리드를 매장시키지 말고 put, 두어라. 가장 중요한 정보를 맨 앞에 더 주세요. 그치? 그래서 creating a compelling, 강력한 이끌림을 만드는 것. 이끌림이니까. 리드가 이끌림. 가장 이끄는, 여기서 리드를 주요한 것이라고 봐도 되고요. 이끄는 것, 뭐 이렇게 봐도 돼. 그러니까 강력한 흥미를 이끄는 어떤 핵심적인 문장을 이렇게 compelling lead라고 했는데 that leaves your reader, 당신의 독자들을 원하도록 만들어주는, 원하는 상태로 남겨주는, 뭐뭐인 상태로 남기다, 리브가. 그러니까 당신의 독자들이 원하는 상태로 있게 내버려둬 주는, 좀 더 원하는 상태로 그 글을 더 읽고 싶게 만드는 거지. 그러한 리드가요, 컴펠링 리드를 만들어내는 행위가 should be the main focus, 가장 주요한 쟁점이 돼야 돼. 당신의 관심에, in news writing에 있어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컴펠링 리드. 자, 베링 더 리드. 가장 중요한 정보를 묻는 것. 더 리드. 가장 중요한 것을 베링 묻어버리는 일. 이게 주어지. 그것은 happens. 발생해요. When the journalist. 그 기자가, 글 쓰는 기자가 lets the most important element of the story. 그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구성을 let, 내버려 두는 거야. 뭐 하도록? get lost, 잃어버리도록. 사라지도록. 얘가 사라지는 거야. 이게 목적 보호 자리예요. 사라지게 내버려 두는 거야. 어딘가에서. 이야기의 구조 어딘가에서. 이게 원문의 내용이었어요. 이게 주제문이었어, 원문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 이용해서 나올 수 있어, 원문이었으니까. 물론 여기는 없었고, 수능에는, 모의고사에는. 자, 그래서 news reporters are told to start their stories. 뉴스 리포터들은 be taught to, taught네, thought가 아니네. taught예요. 뭐뭐 하도록 가르침받다. 배우다라고 이해해주면 되겠지. 자, 그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라고 배워요. with the most important information. 가장 중요한 정보와 함께. 이게 바로 뭐지? 앞에서 얘기한 더 리드가 되는 거죠. 자, the first sentence, 첫 번째 문장에서요. 글 쓰는 첫 번째 문장에서 기사문에 called read, 우리는 그걸 뭐라 불러? 리드라고, 더 리드라고 부르는데 contains,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문장이 뭘 포함하냐면 가장 필수적인 그러한 성분을 이야기에 A good lead can convey a lot of information. 전달할 수 있어요. 전달하다. After the read, 그 read 후에 information is presented. 정보가 제시돼. 그러니까 두 번째로 read 이하의 정보가 나오는데 in 뭐 해주는 거냐면은 decreasing order of importance. 감소하는 순이에요. 감소하는 순서로 중요도에 중요성에 감소하는 속도. 그러니까 제일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덜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고. 그래서 journalist called this the inverted pyramids. 역전된. 역피라미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선생님 그린 거지 이거. 역피라미드는 그러한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decreasing 단어 조심해야겠지. 빈칸 조심, 선택 어휘 조심. increasing을 헷갈리지 않게. 역순이 돼야 되니까 중요한 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감소해야 돼요. 자, the most important information, the widest part of the pyramids. 자, 가장 중요한 정보는 가장 넓은 부분의 피라미드 돼요. 이렇게 역순이니까 이 부분. 여기가 지금 가장 넓은 부분에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widest. 여기도 어휘 조심해 주세요. 가장 narrowest 이렇게 쓰였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쓰였으면 안 돼요. 그렇지? at the bottom. 바닥 부분에다가. 그렇지? The inverted pyramids, 그 역전된 뒤집어진 피라미드는 is great for readers. 독자들에게 매우 좋습니다. No matter,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아무리 what the reader's attention span, 그 독자들의 관심의 그 수명이야, 수명. 그러니까 길이, 얼마나 오랫동안 보는지. 그것이 아무리 however 같이 생겼는데 no matter what the reader's attention span. maybe 비동사 목적 주격보를 썼구나.
무엇일지라도 무엇이든지 간에 아무리 무엇이든지 간에 이렇게 볼게. 아무리 뭐뭐든지 간에 뭐 추가 설명하자면 whether she reads only the read or the entire story read만 읽든 첫 번째 문장만 읽든 아니면 전체 이야기를 읽든지 간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거지. 그러니까 그 attention의 스팬이라는 것은 만약에 attention의 스팬이 길면 기사를 다 읽겠죠. 근데 attention의 스팬이 짧으면 어떻게 돼? 기사문만 읽겠지. 맨 위에 있는 더 리드만 읽겠죠. The inverted pyramid는 그 역전된 피라미드 모양은 자 최소화시킨다, 극대화시킨다. 뭐를? 그 정보를 극대화시켜주는 거겠지. 기사문만 읽어도 기사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She gets, 그녀가 얻는. She는 readers죠. 자, think of, 떠올려라. 뭘 떠올리냐면 however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한번 떠올려봐. 그 한번 대안을 한번 떠올려보자. alternative. 그게 아닌 거야. 다른 선택. other choice를 한번 떠올려봐. If new stories were written, 만약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어. 다른 스토리면은 역순이 아닐 거야. 볼게. Like mysteries, 어떤 신비로움처럼. 미스터리, 말 그대로 미스터리라고 해줄게. 신비라고 하면 좀 촌스럽잖아. 그냥 미스터리야, 미스터리. 미스터리글이야. 그러면 끝까지 읽어야만 돼. 뭔가 떡밥을 던져주고 리드를 주지 않는 거지. 반전은 맨 밑을 읽어봐야 되니까. 이건 반대적인 얘기죠. 그치? 자, with a dramatic payoff. 결과. 이걸 우린 반전적 결과, 극적인 결과라고 보면 돼요. result로 같은 뜻입니다. payoff. at the end. 결말에. 그러면 독자들은요. who broke off in mid-story. 이야기 중간에서 broke off. 깨져버리는 거잖아. 깨지다. 그러니까 멈춰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야기 중간에서 멈춰버린 그런 독자들은 would miss the point. 그 포인트를 잃어버려. 그러니까 글을 끝까지 읽어야 알 수 있는데 역순인 거지, 이거는. 그치? 근데, 잠깐. 그 기사문은요. 그냥 기사문들. 보통 더 리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렇게 생긴 글도 있단 말이야. 어떤 거? 미스터리들. 미스터리 글들은, 그치? 그래서 만약 중간까지만 읽으면 제일 중요한 부분을 읽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포인트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나라고 해서 이야기를 삽입시켜주고 있어. 그러니까 반대되는 경우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 피라미드 경우의 글이 재밌는 경우는 이런 경우야. 미스터리를 숨겨놓는 경우. 결말에 반전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뒤집어 놓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So imagine, 상상해봐. waiting, 기다리는 걸. 뭐 할 때까지? 마지막 문장이 to find out who won the presidential election or the Super Bowl. 누가 승리했는지. 그 presidential election, 대통령 선거에서. 또는 슈퍼볼 게임에서 누가 승리했는지를 알아내는 그런 이야기들에 알아내기 위해서 마지막 문장, 주어가 아니네요. until이 지금 전치사를 쓰였네. 그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까지 한번 기다리는 걸 상상해봐. 답답하죠? 너무 궁금한데. 그치? 답답하지.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 막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이걸 미스테리한 거를 이거는 지금 기사문에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이 내용은. 피라미드 순. 반전을 밑에 숨겨놓는 거는 기사문에 어울려 안 어울려. 기사와는 어울리지 않는 형태라는 거야. 이거는 미스테리 소설이지. 그러니까 마지막 상상을 해봐. 야, 기사문이 대통령 선거 기사가 너무 궁금한데 헤드라인 없이 그냥 과연 누가 이겼을까? 접전에 이어지고 있었다. 그날은 이러면서 이야기가 돼. 그럼 짜증나지.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So where to put key points? key point 어디다 둬야 돼? 뉴스의 맨 앞머리에 놔야 된다. 끝. 자, 여기까지.